한 가지 표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새롭게 배우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표현이 중간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 무언가를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표현에 우리 중국어에서 가끔씩 잘 나오는데 이 표현을 어떨 때 쓰냐면은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은 거우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잠깐만요. 요 거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주거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충분하다. 주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문장 안에서 뭘 하기에 충분하다 할 때는 그냥 주를 생략하고 거우로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 관련된 문장을 몇 개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이 음식들은 우리가 한 끼 먹기에 충분하다 하면은 이 음식들은 이 음식이란 게 이게 반찬을 말해요. 그래서 这些菜 이게 주어죠 앞에. 그리고 한 끼 먹다, 우리가 한 끼 먹다가 我们吃一顿이잖아요. 我们吃一顿 하면은 이게 뒤에 우리가 한 끼를 먹다입니다. 자, 우리가 한 끼를 먹다가 我们吃一顿 그리고 앞에 주어는 이 음식들 这些菜죠. 그러면은 이 음식들은 우리가 한 끼 먹기에 충분하다 할 때 요 중간에다가 거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뭐뭘 하기에 충분하다. 足够 해도 돼요. 足够我们吃 들어가야 돼요. 足够我们一顿了 아니에요. 足够我们吃一顿了. 这些菜足够我们吃一顿라든지 这些菜够我们吃一顿. 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생략해도 괜찮아요. 근데 뒤에 동사를 꼭 넣어야 돼요. 足够我们吃一顿. 자, 그래서 이 문장은 这些菜够我们吃一顿 이렇게 표현합니다. 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한 끼 먹기에 한 끼를 먹다이기 때문에 먹다라는 吃를 넣어서 这些菜够我们吃一顿. 这些菜够我们吃一顿.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비슷하게 이 음식들은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기에 충분해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음식들은 앞에 주어는 똑같아요. 그냥 这些菜 하면 돼요. 这些菜 그리고 주어 뒤에 거우하고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다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这些菜够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다. 이걸 뒤에다가 어떻게 표현해서 넣을까요? 这些菜够我家人吃一个星期. 좋습니다. 那些食物足够我们一家吃一个星期. 지메니 문장도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거우든足够든 앞에 주어랑 뒤에 그 표현에 중간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엘사님, 这些菜够我们家人吃一周. 좋습니다. 거우는 그 오타시죠. 주거우더 거우예요. 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앞에 주어 넣고 뒤에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그 뒤에 사실을 뒤에다 놓고 중간에다가 주거 아니면 거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这些菜够我们一家吃一个星期了. 一周 해도 되고一个星期 해도 괜찮아요. 这些菜够我们一家吃一个星期了. 이 음식들은 这些菜 충분하다. 고 중간에 들어가고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다가 뒤에 들어가서 我们一家吃一个星期了. 이렇게 뒤에 러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자, 뒤에 이 돈이면 제가 몇 년을 쓰기에 충분해요. 이번엔 돈입니다. 이 돈이면 제가 몇 년을 쓰기에 충분해요. 이 돈들, 这笔钱, 够我用几年. 박성우님, 这笔钱. 자, 돈의 양사가 비로 들어가면 약간 고액, 좀 돈이 많은 느낌을 말할 때 비라고 합니다. 좀 고액의 양사가 비예요. 그 아래 엄청 막 고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돈일 때는 비를 안 넣고 그냥 这些钱 해도 돼요. 这些钱
这些钱够我们花几年了. 좋습니다. 지매님 좋아요. 엘사님 这些钱够我花几年.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돈은 这些钱, 这笔钱 해도 되면 这笔钱 하면 느낌상 더 굉장히 큰 금액의 돈을 말하는 느낌. 这些钱够我花几年了. 돈을 쓰다 할 때 그 쓰다라는 동사도 용 해도 되지만 용钱 보통 우리가 평소에 돈을 쓰다 할 때 화钱 돈을 써서 물건을 사다 할 때 화钱 买东西 이렇게 표현하지 용钱 买东西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년을 쓸 수 있다, 몇 년을 쓰기에 충분하다 이럴 때는 용을 넣어도 되긴 돼요. 자, 这些钱够我花几年了. 보통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 할 때는 花时间 혹은 시간은 花时间 하고 그리고 돈은 花钱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这些钱够我花几年了. 这些钱够我花几年了. 자, 그다음에 이 돈은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살기에 충분해요. 앞에 거랑 조금 비슷한 거예요. 이 음식은 우리가 뭐 일주일 먹기에 충분하다. 이 돈은 그냥 这些钱 해도 되고 这笔钱 해도 돼요. 这些钱够我们一家住在这儿一个月了. 住在这儿一个月了. 거의 98%는 맞는데 살짝 단어를 조금 이제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住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这些钱足够在这儿住一个月. 在这儿住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느낌상 住라는 표현은 你住在哪儿? 보통 중국 사람들이 住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보통 거주지를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이 문장은 이 돈을 가지고 잠시 다른 데로 가서 잠깐 살다 오는 그런 내용의 문장일 때는 住라는 표현보다 그냥 거기 가서 잠깐 생활하다 이기 때문에 生活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적절해요. 근데 住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느낌상 住는 우리가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你住在哪儿? 我住在大邱. 你住在首尔吗?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평소에 계속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보통 住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잠시 다른 데 가서 뭐 한두 달 생활하다 올 때는 住라는 표현보다는 生活在这儿生活2个月在这儿生活1个月라는 生活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这笔钱够我们一家在这里生活1个月. 住 1个月 해도 뭐 충분히 뜻은 전달이 되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这笔钱够 그리고 우리 가족이 我们一家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살다 在这里生活1个月. 这笔钱够我们一家在这里生活1个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go라는 표현이 쉽죠? 그냥 이것은 뒤에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면 앞에 주어를 넣고 그 뒤에 go를 넣고 뒤에다가 뒤에 어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이 일을 뒤에다가 그대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go에 대해서 몇 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단어를 조합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기입니다. 단어를 조합해서 완전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문제를 몇 개 했는데 제가 똑같은 문제를 예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약 좀 헷갈리더라고요. 되게 오래전에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요거 가져왔습니다. 亚洲经济正在逐渐提高增长速度的 이 단어를 조합해서 정확한 문장으로 만들기. 주어가 될 만한 단어가 여기에 뭐가 있니? 먼저 주어를 찾아보세요. 正在는 한창, 逐渐는 점점, 提高는 뭐 올라가다, 상승하다. 增长速度, 성장률, 성장 속도, 的는 의죠. 보자 박성훈이 亚洲经济的增长速度正在逐渐提高. 오. 자, 다른 분 의견은 있으신가요?
이게 HSK 4급입니다. HSK 4급에 나온 문제예요. 헷갈리긴 하네요. 正在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꿈희망님, 亚洲经济的增长速度正在逐渐提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엘사님, 亚洲经济的增长速度正在逐渐提高. 다 같은 답이 나왔어요. 정답 맞아요. 적어주신 거. 亚洲经济的增长速度正在逐渐提高. 아시아 경제의 성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正在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이 주어는 아시아 경제 이게 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增长수도 이렇게 붙여줘야 되잖아요. 얘네 둘은 중간에 더로 연결해서 아시아 경제의 성장 속도, 성장률, 주시엔 뒤에다가 正在를 넣으실지 이걸 헷갈리셨어요. 주시엔 正在提高는 안 돼요. 무조건 正在 주시엔提高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提高 올라가다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점점 올라가다는 바로 이제 提高 앞에 수식해주는 주시엔이 提高 앞에 붙어야지 얘를 正在 提高하고 주시엔을 앞에다 놓을 수 없습니다. 주시엔 正在 提高라는 이상해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正在 주시엔 提高예요.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점점 현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한국어도 어색하잖아요. 성장률이 점차 한창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나요? 한국어도 어색하잖아요. 지금 한창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게 한참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正在를 앞에 놓고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正在하고 주시엔 提高.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엔 提高 이 상황 앞에다가 正在를 넣어야 됩니다. 말할수록 점점 복잡해지는데 주시엔 正在提高 이 표현은 안 돼요.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완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요 提高 주시엔은 수식해주는 단어가 얘네잖아요. 提高 앞에는 만약에 주시엔 없으면은 正在提高 하면 괜찮아요. 주시엔이 만약에 없다면은 亚洲经济的增长速度正在提高 하면 괜찮은데 주시엔 점점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점점가 提高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주시엔 提高의 앞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亚洲经济的增长速度正在逐渐提高.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뒤에 어떤 동사가 하나 있고 이 동사를 수식해주는 어떤 부사가 하나 있는데 正在가 이 문장에 왔을 때는 正在를 반드시 얘 뒤에 동사랑 부사 앞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正在正在慢慢 천천히 变好 무언가가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 할 때도 慢慢变好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도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 이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할 때도 앞에다가 正在慢慢变好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慢慢正在变好 이런 표현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입니다. 이런 단어 已经报名900超过了人数. 자, 이 문장에서 명사, 주어가 될 만한 거 먼저 찾아보고 주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찾아보세요. 수로가 될 만한 거. 报名人数已经超过了900. 박성우님은 报名人数已经超过了900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자, 꿈희망님도 같은 답이 나왔네요. 좋아요. 자, 요것도 쉽죠? 잠깐만, 저거.
잠깐만요.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그 답이 안 들어갔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네. 정답이 요거 맞습니다. 报名人数已经超过了900 이거예요. 자, 报名은 이게 지원하다죠. 人数는 이게 인원수. 그러면 뭔가 超过了 하면 초과했다. 已经은 이미죠. 뭔가 초과했다면 900을 초과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고 앞에 그러면은 지원자 수가 报名人数 요 두 개 주어로 붙이고 이미 已经 초과했다 900명을 초과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报名人数已经超过了900 报名人数已经超过了900 네, 요렇게 요건 쉽습니다. 자, 이번에 자, 요거 보세요. 专为提供椅子是老年人这的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자, 주어가 될 만한 게椅子 의자가 나왔고요. 老年人 나왔습니다. 이게 또 노인이죠. 노인, 어르신들. 这专为提供 제공하다. 这椅子是专为提供老年人的。 아쉬워요, 박성우님. 专为 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쭌웨이가 이게 쭌은 전문적으로 특별히 웨이는 그냥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웨이하고 위하여 하면 뒤에 뭐가 올까요? 동사가 올까요? 명사가 올까요? 这椅子专为是提供老年人的. 이것도 아쉬워요. 이게 무슨 문자예요? 다른 분 의견 없으신가요? 이게 무슨 문자이냐면 이 의자는 특별히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만을 위해서 제공되는 의자라는 표현이에요. 제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기조사 더를 넣으신 거 맞아요? 노인들 전용 의자. 노인들 전용 의자란 뭐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특별히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의자다. 이거예요. 쭌웨이 뒤에 시가 못 와요. 쭌웨이 시가 아닙니다. 쭌웨이提供도 아니에요. 웨이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할 때 웨이 누구를 위해서 하면 노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专为 하고 뒤에 老年人이 바로 와야 돼요. 为老年人提供的 요걸 이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앞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这椅子这椅子是专为老年人提供的. 좋아요. 그거예요, 일사님. 这椅子是专为老年人提供的. 맞아요. 그거예요.
专为 老年人 提供的 이게 专이 들어가니까 약간 좀 뭔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为랑 같은 거예요. 그냥 앞에 专이 하나 붙어다는 특별히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为这椅子是为老年人提供的 하면은 쉽게 이해되시죠?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专为라고 하니까 좀 다른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为랑 똑같은 용법입니다. 그냥 노인들을 특별히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这椅子是专为老年人提供的 이거예요. 이 의자는 이런 것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냥 중간에 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这椅子是 이것이다. 근데 특별히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这椅子是专为老年人提供的这椅子是专为老年人提供的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专为 하면은 특별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위하다 만을 위하다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요거예요. 请从小到大按排列顺序这些数字的 자, 주어가 될 만한 거 这些数字 이 숫자들 나왔습니다. 排列 배열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또 从小到大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서 안은 어떤 따르다 라는 거죠. 무엇에 따르다 할 때 안 씁니다. 그러면 뭐 이 숫자를 어떻게 배열해라 이런 문장이라고 대충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박성우님, 请按从小到大顺序排列这些数字. 더가 빠졌는데 더를 어디에 넣을까요? 박성우님, 的를 从小到大的顺序. 지금 제가 방송 소리가 문제없이 잘 나가고 있나요?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가 떠서 송출이 잘 안 되니까 방송 계속 하겠냐고 이런 문자가 지금 나왔는데 괜찮아요? 원활한 스트리밍을 유지하는데 조금 무슨 뭔가 좀 그런 것 같네. 소리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请按没问题请按从小到大的顺序排列这些数字 좋습니다. 잘 들리네요. 괜찮아요. 지금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떠서 조금이라도 뭔가 버퍼링이나 그런 게 생기면은 메시지가 자꾸 뜨네요. 자, 그래서 这些数 어쨌든 이 숫자들을 뭐 작은 것부터 큰 것의 순서대로 배열해라. 이런 문장으로 대충 이제 뜻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박소구 님이 적어 주신 문장처럼 请按 어쨌든 请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뭔가를 요청하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请을 붙이고 자, 작은 것부터 从小到大的顺序 작은 것부터 큰 것의 순서로 从小到大的顺序 그리고 배열해라 이 숫자들을 排列这些数字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这些数字를 앞으로 가져와도 돼요. 这些数字를 앞으로 가져와서 이 숫자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의 순서대로 배열하십시오. 这些数字请按从小到大的顺序排列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请按从小到大的顺序排列这些数字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답이에요. 이거는 请这些数字从小到大的顺序排列 지메이님 문장 그러면 틀려요. 지메이님이 지금 적어주신 문장 있잖아요. 지메이님이 적어주신 문장은 이겁니다. 요걸 또 이제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자, 这些数字를 앞에 가져와도 되고 뒤에 가져와도 되는데
지메니 문장처럼 적으시려면은 내가 这些数字를 앞에 가져오려면은 반드시 这些数字请按从小到大的顺序排列이렇게 해야 돼요. 这些数字를 앞에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请按 안이 빠졌네요. 지메니 문장에. 자, 왜 这些数字를 앞에 가져오고 请按从小到大的顺序排列해야 되냐면은 请这些数字按从小到大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에 따라란 뜻이 맞아요. 안. 자, 만약에 请을 这些数字 앞에 가져오려면은 뭐가 하나 더 문장에 추가돼야죠? 자, 지금 지메님 적어줍니다. 请这些数字 안 여기 하나 더 넣을게요. 按从小到大的顺序排列. 자, 지메님이 이 문장 적으셨어요. 이 문장이 왜 안 될까요? 바를 넣어주면 될 듯요. 맞아요. 그거예요. 만약에 请을 제일 앞에 놓으려면은 여기다가 바를 넣어야 되거든요. 请把这些数字 해야지 이 숫자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의 순서로 배열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에 주어진 단어 중에 아까 바가 없었잖아요. 바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주어를 먼저 앞에다가 가져오고 이 숫자들을 그리고 뒤에다가 please라는 칭을 넣으면 이제 이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근데 만약에 칭을 제일 앞에 가져오려면 请把这些数字按从小到大的顺序排列 이렇게 바를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제일 앞에다가 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칭은 지금 주어진 단어로는 제일 앞에다가 칭을 넣을 수가 없어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这些数字를 앞에다 가져오려면 这些数字 주어를 먼저 제일 앞에다 빼오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요구하는 행동을 칭을 넣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这些数字请按从小到大的顺序排列. 이러면 이렇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근데 请这些数字 하면은 이게 안 되죠. 틀린 문장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장을 듣고 이번엔 듣기예요. 문장을 듣고 정답 찾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문장을. 자, 시작합니다. 阅读能力好的人不但容易找到工作，而且工资也比较高。另外，阅读考试的分数往往还能反映一个国家的教育水平。 질문. 阅读能力好的人一般 A. 收入高 B. 烦恼少 C. 经历丰富 D. 年龄比较大 4개 중에 정답은 뭘까요? 1. A. 收入高 1이 收入高였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읽습니다. 阅读能力好的人不但容易找到工作，而且工资也比较高。另外，阅读考试的分数往往还能反映一个国家的教育水平。 질문. 阅读能力好的人一般 A. 收入高 B. 烦恼少 C. 经历丰富 D. 年龄比较大 A. 엘사님 A. 박성님도 1. 꿈희망님도 A라고 하셨어요. 1번 맞네요. 문장 볼게요. 이거예요. 阅读能力好的人 그러니까 阅读 그러니까 글 읽기 능력이에요.
읽기 능력이 좋은 사람은 不但容易找到工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而且工资也比较好,比较高 월급도 비교적 높다. 另外 그리고 阅读考试的分数 阅读가 그러니까 독서 그 읽기 시험의 성적은 往往还能反映一个国家的教育水平 보통 한 개 국가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질문이 阅读能力好的人一般 자, 읽기 능력이 좋은 사람은 보통 A. 收入高 수입이 좀 높다. B. 烦恼少 烦恼가 고민이에요. 고민이 적다. 고민이 적다는 얘기는 없었죠. C. 经历丰富 经历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D. 年龄比较大 나이가 좀 많다. 연령대가 좀 높다. 이 얘기도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A. 收入高입니다. 收入高 아까 어떤 식으로 나왔죠? 阅读能力好的人不但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而且工资也比较高. 工资 이게 월급이에요. 工资也比较高. 월급도 비교적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자, 읽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수입이 좀 높다가 정답입니다.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런 거예요. 읽을게요. 他很活泼，说话很有趣，总能给我们带来快乐。我们都很喜欢和他在一起。 질문. 他是个什么样的人？ A. 幽默 B. 马虎 C. 骄傲 D. 害羞 박성우님은 A, 일사님도 A. 한 번 더 읽을게요. 他很活泼，说话很有趣，总能给我们带来快乐。我们都很喜欢和他在一起。 질문. 他是个什么样的人？ A. 幽默 B. 马虎 C. 骄傲 D. 害羞 지메이님도 A라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문장 볼게요. 이거요. 他很活泼 活泼는 아주 발랄하다. 아주 밝고 명랑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他很活泼说话很有趣 말하는 것도 아주 재밌다. 总能给我们带来快乐 늘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我们都很喜欢和他在一起 우리는 모두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잖아요. 그러면 他是个什么样的人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A. 幽默 좀 유머러스한 사람. B. 马虎 마호는 약간 좀 덜렁덜렁된 좀 대면대면한 사람. C. 骄傲 굉장히 자만한 사람. 骄傲가 약간 자만하다잖아요. D. 害羞 굉장히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 자,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A. 좀 유머러스한 사람. 요거겠죠. 얘는 说话很有趣 말하는 것도 아주 재밌다.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즐거움을 이제 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 했기 때문에 A가 가장 적절합니다. 뒤에 뭐 덜렁대고 대면대면하다, 자만한다, 부끄러움 탄다 이게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답은 A. 요모입니다. HSK 4급 문제예요. 이것도. 이번에는 이 세 개 문장을 순서를 잘 연결해서 정확한 문장 만들기. CAB? 박성우님은 CAB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의 의견 어떠신가요? 지메이님도 CAB라고 하셨어요. 자, A는 우리 하나하나 이런 문제 나올 때 所以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문장 보통 우리가 정확한 문장의 제일 앞에 所以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所以가 앞에 있다는 거는 얘 앞에 뭔가가 다른 문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所以要想完全解决这个难题要想하고 이 난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이게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앞에도 所以가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 세 문장 중에 중간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所以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올 수도 없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했기 때문에 제일 문장 끝에 올 수도 없기 때문에 A는 무조건 중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还需要找更好的办法 또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것도 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제일 앞에 올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중간에 들어갔으면 얘는 제일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C 이렇게 하면 只能暂时解决问题 이렇게 한다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간에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B 또 더 좋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CAB가 맞습니다. 정답은 CAB. 这样做只能暂时解决问题，所以要想完全解决这个难题，还需要找更好的办法。 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난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 세 문장의 순서를 또 여러분 배열해 보세요. 잠깐만요. 자, 他很年轻 그는 아주 젊다. B 比相同年龄的人更成熟. 같은 또래의 사람들보다 더 성숙됐다. C 可是遇到问题很冷静. 근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주 냉정하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B 여기 두 번째 B도 B 문장에 앞에 B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제일 앞에 올 수가 없죠. 세 번째 문장도 可是 근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제일 앞에 오는 문장은 他很年轻 이거죠. 他很年轻. 자, 뒤에 뭘 할까? 뒤에 만약에 比相同年龄的人更成熟 하면은 뒤에 얘 C랑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데 성숙되었다. 그리고 可是 그런데 또 냉정하다면 성숙되다하고 냉정하다가 비슷한 부류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 다음 뒤에 B가 올 수 없고 그는 아주 젊다. 그런데 젊은 것에 비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주 냉정하다. 얘를 먼저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아주 젊으면은 막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좀 냉정하고 차분한 경우가 많은데 얘는 아주 젊은데 그런데도 아주 문제에 부딪혔을 때 냉정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뒤에 세 번째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B 문장이죠. 같은 또래 사람들보다 더 성숙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他很年轻可是遇到问题很冷静比相同年龄的人更成熟.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정답이에요. A, C, B가 맞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잠깐만요. 뒤에 힐링 중국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힐링 문장은 이런 문장 갖고 왔습니다. 오늘 두 개 가져왔어요. 最顶级的能力是屏蔽力任何消耗你的人和事多看一眼都是你不对. 이런 문장입니다. 屏蔽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 딱 차단해 버리는 거. 차단력. 그러니까 最顶级的 최고의 능력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차단 능력이다. 任何消耗你的人和事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는 사람이든 일이든 多看一眼 그쪽을 한 번이라도 더 본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당신이 틀렸다. 그러니까 나를 괜히 부정적으로 내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는 일이나 사람은 그냥
단 한 번 눈길을 주는 것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가장 최고의 능력은 차단 능력.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을 완전히 딱 차단해버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当你足够优秀时，所有靠近你的人都会先掂两下自己配不配. 이런 문장입니다. 掂量, 이게 掂量이 뭐냐면 약간 가늠해보다라는 뜻입니다. 当你足够, 우리 오늘 够를 했죠. 여기 足够가 나왔습니다. 当你足够优秀时, 당신이 충분히 훌륭할 때, 당신이 충분히 훌륭할 때, 所有靠近你的人, 당신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都会先掂两下自己配不配. 당신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내가 당신한테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접근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가늠해 본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당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손자병법에서, 손자병법 지난주에 전해드렸잖아요. 이것도 손자병법에 나온 문장이래요. 네,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데서 이제 가져온 문장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当你足够优秀时，所有靠近你的人都会先掂量下自己配不配. 네, 이런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最顶级的能力是屏蔽力，任何消耗你的人和事，多看一眼都是你不对.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잘 차단하라. 차단 능력을 좀 이제 갖춰야 된다. 이런 문장입니다.